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깜빡이는 간편 로그인 버튼. 네모난 작은 버튼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 존재일 줄 누가 알았을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간편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주문도 간편하게, 결제도 간편하게, 로그인도 간편하게.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위험을 아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기만 씨, 올해 64세. 30년간 회사에 다니다가 작년에 정년퇴직을 한 그는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아내 김순심 씨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그의 하루 루틴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여보, 이것 좀 봐. 이 커피 머신 어때? 리뷰도 좋고 가격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기만 씨는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 쇼핑에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아들이 가르쳐준 대로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각종 쇼핑몰을 둘러보며 필요한 물건들을 주문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밖에 나가기보다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네이버로 로그인하니까 정말 편하네. 아이디랑 비밀번호 매번 치는 것보다 훨씬 좋아. 이기만 씨는 간편 로그인 기능을 자주 이용했다. 네이버나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복잡한 회원가입 과정도 생략할 수 있고 매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서 정말 편리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비밀번호를 자주 까먹는 그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능이었다. 그날도 이기만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터넷을 둘러보고 있었다. 새로 나온 혈압약에 대해 검색하고 지난주에 주문한 운동화 배송 상황을 확인하고 아내가 부탁한 건강식품도 찾아보았다. 모든 것이 평범하고 일상적이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그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쿠팡 축하합니다. 고객님이 럭키드로우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간편 로그인 후 수령해주세요. 빛 LYLUCKY-드로- 이기만 씨는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50만원이라니 정말 큰 돈이었다. 최근에 쿠팡에서 자주 주문을 했는데 그런 이벤트가 있었나 싶기도 했지만 요즘 온라인 쇼핑몰들이 고객들에게 이런 이벤트를 자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여보야, 쿠팡에서 이벤트 당첨됐다고 문자가 왔어. 정말? 얼마나?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래. 김순심 씨도 신기해하며 남편의 어깨 너머로 문자를 들여다보았다. 둘 다 인터넷 쇼핑을 즐기지만 아직은 각종 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였다. 이기만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문자에 있는 링크를 클릭했다. 화면이 바뀌면서 익숙한 모습의 페이지가 나타났다. 쿠팡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고 럭키드로우 이벤트 당첨자 확인. 당첨자 확인이라는 제목 아래로 축하 메시지들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페이지 디자인은 실제 쿠팡과 거의 똑같아 보였다. 같은 색깔, 같은 폰트, 같은 레이아웃. 심지어 하단에는 쿠팡의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이용약관 링크까지 그대로 복사되어 있었다. 일반인이 구분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사이트였다. 상품권을 수령하시려면 본인 확인을 위해 간편 로그인을 해주세요라는 안내. 문구 아래로 커다란 네이버 로그인 버튼과 카카오 로그인 버튼이 나타났다. 평소에 자주 보던 익숙한 버튼들이었다. 네이버로 로그인하면 되겠네. 이기만 씨는 네이버 로그인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바뀌면서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났다. 이건 역시 평소에 보던 것과 완전히 똑같았다. 네이버의 초록색 로고, 깔끔한 로그인 폼, 하단의 각종 링크들까지. 모든 것이 진짜 네이버 사이트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다. 이기만 씨는 습관적으로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수년간 매일같이 입력해온 정보들이라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자 로그인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로딩 화면이 나타났다.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했다. 로그인 후에 나타난 페이지는 이벤트 당첨 페이지가 아니라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라는 메시지만 덜렁 떠 있었다. 이기만 씨는 조금 실망했지만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 시스템 점검 중이래. 나중에 다시 해봐야겠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TV를 켰다. 하지만 이 순간 그가 입력한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이미 사기범들의 서버로 전송되어 저장된 상태였다. 그리고 사기범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그의 진짜 네이버 계정에 로그인하기 시작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기만 씨의 네이버 계정이 각종 간편 결제 서비스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네이버페이는 물론이고 그를 통해 연결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최근에 설정한 계좌이체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계정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기만 씨가 시스템 점검 메시지를 보고 포기한 그 시각, 사기범들은 그의 네이버 계정을 이용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숙련된 전문가들이었다. 수백 개의 계정을 동시에 해킹하고 관리하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었다. 첫 번째 단계는 계정 정보 수집이었다. 이기만 씨의 네이버 계정에 접속한 사기범들은 그의 개인정보를 샅샅이 뒤졌다.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제 수단 정보들. 네이버페이에 등록된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그리고 계좌이체를 위해 연결된 은행 계좌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다. 이 계정 괜찮네. 결제 한도도 높고 카드도 여러 개 등록되어 있어. 사기범들은 마치 쇼핑을 하듯 이기만 씨의 계정을 품평했다. 그들에게 이기만 씨는 그냥 하나의 숫자에 불과했다.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상품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소액 테스트였다. 갑자기 큰 금액을 결제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작은 금액으로 시스템을 테스트해야 했다. 사기범들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형태로 5,000원을 결제했다. 이기만 씨의 휴대폰으로 결제 승인 문자가 왔지만 그는 그 시간에 낮잠을 자고 있어서 확인하지 못했다.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확인한 사기범들은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상품권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상품권은 현금화하기 쉽고 추적하기 어려워서 이런 사기에 자주 이용되는 품목이었다. 컬처랜드 상품권 10만원권 5개 주문, 해피머니 상품권 5만원권 10개 주문, 구글 플레이 상품권 3만원권 20개 주문. 주문들이 연달아 들어갔다. 각각 다른 사이트에서 다른 시간대에 주문해서 패턴을 감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모든 결제는 이기만 씨의 네이버페이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의 연결된 신용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오후 4시쯤 이기만 씨가 낮잠에서 깨어났다.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문자 메시지가 잔뜩 와 있었다. 카드 회사와 네이버페이에서 온 결제 알림 문자들이었다. BC카드 승인 515,523 온라인 5만원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 결제 완료 컬처랜드 상품권 10만원. BC카드 승인 515,547 온라인 3만원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 결제 완료 구글 플레이 상품권 3만원. 이기만 씨는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주문한 적이 없는 결제 내역들이 줄줄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여보야, 큰일 났어. 이기만 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김순심 씨가 거실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내 카드로 이상한 결제가 막 되고 있어. 내가 산 게 아닌데. 김순심 씨도 휴대폰 화면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결제 내역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다. 5만원, 10만원, 3만원. 금액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온라인 상품권 구매였다.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내 카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야? 이기만 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30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사기를 당한다는 것이 이렇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다가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일단 카드사에 전화해봐. 김순심 씨의 말에 이기만 씨는 서둘러 BC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고객센터는 통화량이 많다며 한참을 기다리라고 했다. 그 사이에도 결제 문자는 계속 올라왔다. BC카드 승인 515,615 온라인 5만원 네이버페이. BC카드 승인 515,622 온라인 10만원 네이버페이. 이게 계속 올라와. 어떡하지? 이기만 씨는 절망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실시간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무력감이 엄습했다. 30분 만에 카드사 상담원과 연결되었을 때는 이미 피해 금액이 4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상담원은 일단 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고 분쟁 신청을 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이미 승인된 결제들에 대해서는 즉시 환불이 어렵다고 했다. 고객님,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저희도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기의 경우 환불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이기만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평생 모아온 돈이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제서야 그는 오후에 받았던 쿠팡 이벤트 문자가 사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간편 로그인을 하면서 네이버 계정 정보를 넘겨준 것이고 사기범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결제 수단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었다. 내가 바보였어. 50만 원에 혹해서 400만 원을 날린 거야. 이기만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결제 알림 문자들이 떠올랐다.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숫자들이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날 아침, 그는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다. 사기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만난 담당 형사는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르신,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아요. 간편 로그인을 이용한 피싱 사기인데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노력은 해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기범들은 보통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상품권으로 바로 현금화해버리거든요. 이기만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는지 깨달았다. 간편하다고 생각했던 시스템들이 사실은 사기범들에게도 간편한 통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경찰서에서 나온 후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 이성공 씨는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 같았다. 아빠, 그런 문자 왔을 때는 절대 링크 누르시면 안 돼요. 요즘 피싱 사기가 정말 교묘해졌거든요. 그런데 너무 똑같이 생겨서 구별할 수가 없었어. 맞아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아빠, 앞으로는 이벤트 당첨이나 이런 문자 오면 일단 의심하시고 로그인은 반드시 공식 앱에서만 하세요. 아들과의 통화를 마친 후 이기만 씨는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다. 이기만 씨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사기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깨달았다. 며칠 후 이기만 씨는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열린 디지털 사기 예방 교육에 참석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사기를 예방하고 싶어하는 많은 중장년층들이 모여 있었다. 강의를 진행한 사이버 수사대 박 형사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설명했다. 올해 들어서 간편 로그인을 이용한 피싱 사기 신고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평균 피해 금액이 350만 원에 달합니다. 이기만 씨는 자신의 피해 금액과 비슷한 수치에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평균적인 피해자였던 것이다. 사기범들은 실제 사이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짜 페이지를 만듭니다. 일반인이 구분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해요. 심지어 보안 인증서까지 가짜로 만들어서 주소창에 자물쇠 아이콘이 뜨도록 하기도 합니다. 박 형사는 실제 피싱 사이트의 스크린샷을 보여주었다. 정말로 진짜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았다.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또 한 참석자가 질문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벤트 당첨이나 긴급한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자가 와도 직접 공식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하세요. 박 형사는 몇 가지 구체적인 예방 수칙을 설명했다. 첫째, 문자나 메신저로 온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 둘째, 로그인은 반드시 공식 앱에서 할 것. 셋째, 2단계 인증을 반드시 설정할 것. 넷째, 간편 결제 서비스의 결제 한도를 적절히 설정할 것. 특히 간편 결제의 경우 편리하긴 하지만 위험도 큽니다. 1일 결제 한도를 낮게 설정해 두시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이기만 씨는 이런 정보들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메모했다. 교육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사기범들의 조직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다. 박 형사는 실제 검거 사례를 바탕으로 이들의 수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보통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된 조직을 이룹니다. 각자 역할이 나뉘어 있어요. 가짜 사이트를 만드는 기술자, 피싱 문자를 발송하는 담당자, 훔친 계정으로 실제 구매를 하는 담당자, 그리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담당자까지. 이기만 씨는 자신의 사건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받은 문자도 수백, 수천 명에게 동시에 발송되었을 것이고 자신의 계정 정보도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듯이 처리되었을 것이다.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타겟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입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여유가 있고 간편 결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죠. 박 형사의 말에 교육 참석자들이 술렁거렸다. 모두 자신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다. 이 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